승입니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죠.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 추이도 체크해 보시죠.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28,000원을 돌파하면서 이 시각 현재까지도 탄력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1.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관세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준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는 23,300포인트 상회하면서 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발폭풍에 어지러운 인도 지수입니다. 어제 결국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개장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센섹스 지수 이 시각 현재 0.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TF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니프티 지수는 그래도 센섹스 지수보다는 상승폭이 큰 모습을 보였지만 니프티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소식 들어보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법인의 권태환입니다. 네, 앞으로 인도 시장 재미난 소식들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마침 때가 또 이렇게 딱 맞았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만나기 직전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까 인도를 겨냥한 관세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상호관세 발표 예정과 이전부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 인도 증시는 이제 상호관세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들도 인해서도 연초부터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관세 발표로 인해서 인도 증시 하락세가 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 발표할 상호 관세로 인해서 인도가 최대 피해국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은 맞습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인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금일 인도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던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무역 긴장으로 인해서 향후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인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발표 여파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고, 하지만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기업들 실적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하락세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 인도의 투자 관점에 결정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장기적인 인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영향은 정책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금일 트럼프 모디 총리 회담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벌써부터 좀 거세지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정상회담에서는 말씀 주셨던 선제적인 관세 인하라든지 무기, 에너지 구매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특히 인도 현지에서는 미국산 보안 장비의 조달 확대와 공정한 양자 무역 관계로서의 전환에 대한 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이 또 다른 주요 관전 포인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도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추가적으로 또 세 가지를 뽑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과 인도 무역 관계 재정립인데, 트럼프 무역을 강조해 왔었죠.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도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의 대미
무기 및 에너지 수입 확대가 또 다른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미국 투자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는 양국 간 모디 총리와 인도, 미국과 인도 간의 이제 브로맨스의 재현 여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주요 포인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과거에 남다른 친분을 좀 과시를 하면서 브로맨스를 형성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떠한 좀 관계를 보여줄지도 좀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다시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는 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도 시장을 주목하자 이런 전략가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말이죠. 정작 인도의 경제 상황이 요즘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5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을 하고 했는데 현재에서는 인도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인도 경제는 경제 지표 부진과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인도 중앙은행은 최근 5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은 미지근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인도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젊은 인구 구조,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 IT 산업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등이 있고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소비 부진, 투자 심리 위축 등 올해 인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인 전망은 경제 성장률은 5에서 6% 내외로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 하지만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는 하반기로에서는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도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인도 시장을 좀 면밀히 살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인도에서도 카톡을 쓰시는군요.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뉴스입니다. 호주 대표지수 ASX 200 지수가 2주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장중 최고치보다 8.3포인트 높은 3,575.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강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 예상치 상회와 아시아 증시의 강세가 꼽힙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난해 4분기 3,691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소프트뱅크 투자펀드인 비전펀드 사업이 3,527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의 적자가 이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결산에선 약 6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68억 달러 규모의 펀드로 디벨로퍼 방케의 부채 상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업체를 도와주는 직접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2025년 GDP 성장 목표를 최소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과 수출이 모두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작년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1,2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와운의 최영동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상호관세 앞두고 경계감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네. 일단은 뭐 어제 그 CPI가 발표가 되었죠. 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충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좀 강세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3월 금리 인하의 어떤 확률 자체가 한 자릿수 미만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받는 충격이 거의 없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그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강력하게 또 트윗을 날리면서 시장을 좀 도와주려는 전시나 친시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역시나 강력한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3월 초에 있을 중국의 양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미국의 또 아직까지는 탄탄한 경기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한 3월에서 4월까지는 네.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일평균 거래량이요. 8개월 만에 20조 원대를 회복했다. 예. 거래량 증가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일단은 워낙 우리나라가 지난 한 해 너무 고생한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를 좀 떠났던 투자자들에 대한 회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최근에 뭐 여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일단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국내 증시를 상당히 좀 많이 좀 비워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최근의 거래량, 그러니까 1월달과 2월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향후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뭐 오늘자가 어찌됐든 전일자의 CPI 네. 쪽에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예상 외로 지금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시장은 CPI 쪽보다는 관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자동차와 의약품 쪽 관세에 대해서 여지를 좀 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지표보다는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예. 언제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달러 지수 보면 107.5까지 떨어졌고요. 우리 환율도 덩달아서 이제 1,440원대로 지금 낮아졌단 말이죠. 이게 크게 낮아진 배경을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역시나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향후에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상대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복 관세를 매기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수출 부문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요. 좀 더 긴 시기를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수출 부문 경쟁을 잃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끄트머리 가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좀 달러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게 장기적인 긴 시기열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달러의 어떤 흐름이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이머징 국가 특히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환율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의약품 쪽에 이제 상호 관세 면제될 수 있다. 하원 의장 미국에서 발언과 함께 지금 2차 전지 자동차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거 정말 근거 있는 강세로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놀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락세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GM과 포드 쪽에서에 대한 약세 흐름들 상당히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젯밤에 보시게 되면은 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 자국 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거를 이미 지금 알아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는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해줬었고요.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자국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연관돼 있는 해외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아침서부터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배달 대행 배차되었습니다.